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8월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8월 2일. 8월달 시작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증권사들의 전망이 속속히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첫 거래일 다행히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주 다 아시겠지만 그죠? 공모주 슈퍼 위크라고 불립니다. 6개의 종목이나 IPO 그죠? 일반 기업 공개 공모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대한 반환금이 그죠? 들어오면서 예탁금이 75조, 역대급 SKI 이태 77조까지 갔었던 예탁금, 증시 예탁금이 두 번째로 역대급으로 많은 금액이 지금 잡힌 걸로 오늘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청약 하면서 이 예탁금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겠지만 또 하반기에 있을 카카오페이부터 해서 그죠? LG화학이 분사하는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에 대한 공모 금액이 계속 핫하게 분명히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공모 금액이 단순히 공모만 하고 떠나는 금액도 있겠지만 지금 저금리 한에서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묶인 이 시장 속에서 증시의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개인들의 유동성은 죽지 않을 거라고 당분간 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백신주들이 좀 상당히 강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뭐 삼천단 제약이 중국 모 제약사와 에스페스 기술 그죠? 경구용 치료 제라고 좀 불리는 코로나 이제 백신이 사실 이제 워낙 부스터 효과 즉 계속 맞아야 되는 그런 입증된 결과들이 데이터가 나오면서 결국 먹는 치료제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바이오 쪽, 헬스케어 쪽에서는 코로나, 그쵸? 경구용 쪽에 대한 약간 테마성이 지난주부터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백신 관련주들 실적 발표를 하면서 지난주에 뭐 위탁 생산하는 삼바나 SK바이오 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좀 시장 대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주 공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픽픽픽 종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 브리핑부터 양시장 좀 해볼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65% 거래대금 10조입니다. 코스닥은 0.65% 와우 퍼센티지가 똑같이 형과 동생이 나눠 가졌습니다. 거래대금 10조 미만입니다. 거래대금 양시장이 20조 미만이에요. 거래대금 올해 연초에 60조였던 거를 기억하면은 그죠? 최근에 평균 3, 40조였던 거를 기억하면은 상당히 침체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로 돌아가면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 양시장의 거래 대금은 거의 뭐 15조 원 미만 정도였습니다. 12조 원, 뭐 평균 10조 원, 12조 원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은 과거 대비 거래 대금이 여전히 풍부하다는 걸 알리고 있지만 올해 연초 대비 결국 거래 대금이 이렇게 죽었다는 거는 코스피가 지난달 7월 달에 결국 9개월 만에 그죠? 9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꺾였거든요. 꺾였다기보다는 가파르게 오른 거에 대한 그죠? 조정이 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11월부터 달렸던 코스피가 그죠? 11월부터 달렸던 코스피가 그 전에 10월을 또 기억하면 몇 개월 기다가 쫙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전 한때 양시장 음전도 했었지만요. 중국 시장이 상당히 후반에 들어갈수록 좀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뭐 백신 관련주들 오늘 의약품 지수가 워낙 강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수를 양시장에서 좀 땡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외국인의 선물이 오늘 약 9천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선물이 들어오면서 기관에 대해서 프로그램 그쵸? 비차익으로 금투의 물량이 좀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수급이 또다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특히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증권 탑3 뉴스를 살펴보면요. 일단 카카오뱅크 청약자금 반환, 아까 말씀드린 예탁금 역대 2급이고요. 75조 원. 아마 이번 주 공모주 슈퍼위크를 지나면
80조 원을 능가하지 않을까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에서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유력이 검토하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엔 이재용, 그죠? 이제는 부회장이 아니라 회장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이재용 회장이 나오면서 그동안 투자가 좀 정체됐던 이 캐펙스 투자권, 그죠? 이게 반도체 쪽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뭐 M&A라든지 뭔가가 모멘텀을 만들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영국의 과학자들이 백신 효과 시간 지나면 약해진다. 수년간 반복했는데 이게 결국엔 부스터샷인데요. 그죠? 6개월에 한 번씩은 백신을 맞아야지만 그나마 그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백신보다는 치료제가 나오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화이자랑 모더나가 또 오늘 유럽 쪽에 공급 백신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결국 공급자 위잖아요, 얘네도. 그죠? 공급자 위에 지금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모더나가 실적 발표한 게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런 어떤 벤처 제약회사에서 이렇게까지 이익이 날 수 있을까? 그죠? 그렇게 된 회사인데 다 모르셨던 회사잖아요. 이번 코로나로 mRNA 백신에 대해서 정말 부각받은 회사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화이자보단 모더나였을 텐데요. 어쨌든 다른 나라도 영향이 있을 거고, 오늘 이 영향에 아무래도 백신을 위탁 생산할 수 있는 종목들이 더 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뉴스 탑3를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크래프톤 등판을 결국에 합니다. 다음 주에 상장이고요. 오늘부터 내일, 오늘 경쟁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결국엔 뉴스에 계속 하자가 됐었잖아요. 공모가가 비싸다 뭐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3사를 통해서 그쵸? 청약을 할 수 있고요. 뭐 원티드랩, 플래티어, 딥노이드, 아시겠지만 뭐 디지털 플랫폼 기업 플래티어, 그쵸? 의료 AI 솔루션 딥노이드, 그쵸?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 엠노. 이게 보면요, 결국에는 올해 상장하는 그런 기업들을 보면은 인터넷, 그죠? 뭐 게임, 바이오, 2차 전지, 미래 먹거리를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성장주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장주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번 주 청약 뭐 6개를 다 하실 수 있는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잘 생각하셔서 공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분위기가 뭐 또 맥스트가, 그죠? AR 기업인 메타버스 관련주로 불리는 게 이게 상까지 갔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근데 또 최근에 오늘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결국 공모주 첫날 상장한 날 첫날 가격 이상을 넘는 신고가가 나왔고, 뭐 SK IET도 그렇고 뭐 카카오 게임즈도 물려 있다가 결국엔 다 올라오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대여금 말고도 종목들이 정말, 그쵸? 자이언트 스텝이나 이런 공모가 대비 9배, 10배 템버거를 만든 종목도 있는 반면, 우리가 밑으로 고꾸라진 종목도 상당히 많다는 거를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기업들을 잘 골라내기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공모주가 과거의 사례 데이터로 봤을 때 승률은요, 내가 받은 공모 가격 대비 올라서 파는 경우는 첫날 기준으로 했을 때는 90%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공모주에 더 많이 하고, 일부 사모 운용사들도 여기에 상당히 물량 배정을 많이 받아서 수익률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증시 자금 동향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카카오뱅크로 쫙 빠졌던 게 결국 환불되면서 이렇게 올라왔고, 최근 보시면은 거의 3개월째 최고조. 근데 여기에 기사가 보면 외국인 올해 들어 25조 원 팔았다. 작년에도 많이 팔았습니다. 작년에도 40조 원 넘게 빠졌고요. 시총 비중 5년 만에 최저치다. 뭐 2016년에 39% 했던 외국인의 비중이 지금 34%로 낮춰졌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 나오고 있어요. 녹록치 않은 증시 환경이다. 외국인 순매도 길어진다. 자, 근데 시장의 수급을 잠깐 얘기 드릴게요. 시장의 수급, 3대 수급은 뭐죠? 외국인, 기관, 개인입니다.
원래 과거의 코로나 이전으로 치면요, 이들의 이들의 저기 세력이 그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리고 2000 뭐 금융위기 전 2007년 아주 과거로 돌아가면 이 전에 펀드 뭐 미래에셋 펀드 붐 일고 인사이트 뭐 이런 것들, 이게 결국 연금도 있을 거고, 지금 연금 비중이 워낙 크죠. 아웃소싱을 운용사에 거의 다 주니까 이런 비중이었는데, 이게 펀드가 거의 공모펀드 시장이 죽고 사모마저 좀 죽었잖아요, 여러 가지 이슈로. 그러니까 연금밖에 없어요. 연금밖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죠? 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뭐 공제 이런 것들, 이들의 파워가 이 종목들이 결국엔 수급이 몰리면 셉니다. 근데 결국 코로나 이후에 이 개인들이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물론 대형주에서 개인이 발휘하긴 힘들지만 시총이 작은, 그죠? 아니면 코스닥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큰 개미들이 달라붙고, 개인들이 뭐 미국발 게임스탑이다, 뭐 금융감독에서 규제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서 개인들의 활동성이 커졌고, 좋은 종목도 잘 발굴하고, 뭐 제 유튜브는 아니겠지만 다른 유튜브 이런 좋은 채널을 통해서 종목들을 잘 발굴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국인의 이런 많이 팔았다 이런 시각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시가총액 큰 위주, 그죠? 코스피 시총 위주, 시총 큰 위주, 이거를 바스켓으로 던지는 거기 때문에 대형주를 매매하는 분이 아니고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자금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픽픽픽 종목은 결국엔 저는 오늘 백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아시겠지만 동사는, 그쵸, SK케미칼이라는, 그쵸, 제약과 뭐 바이오 헬스케어 주식회사의 VAX 사업 부분, 이게 결국 백신 사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물적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상장을 했습니다. 올해 3월에 상장을 했고요. 2월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백신과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개발, 뭐 생산, 뭐 CMO, 뭐 CDMO 개발도 같이 하는 이런 것들, 판매, 유통, 그런 관련된 지식재산권 임대를 주요 사업을 한다. 그죠? 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사해가지고 지금 매출이 이렇게 올해 많이 잡힌 거는, 이거 노바백스 계약한, 그죠, 매출 이런 것들, 위탁 생산하는 거, CMO 이쪽에 대해서 매출이 급격히 늘어난 거예요. 5배죠, 5배. 실제적으로 이번 2분기 실적만 해도 매출이 거의 5배, 전년 동기 대비 5배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매출의 전체 1년치의 5배 정도로 시장 컨센이 잡혀 있고요. 영업이익도 정말로 10배 이상 점프업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신에 대해서 모더나가 이익률이 60%가 넘잖아요. 거의 70%에 육박하는데, 이 백신이 위탁 생산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남는 장사인 거를 보여주는 게 이 영업이익률, 자기자본 이익률 이런 것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이후에 납권 물량이 좀 있었는데 9월에 좀 풀리거든요. 9월에 한 400만 주가 더 풀리고, 좀 일부 물량이 풀리면서 좀 어려웠었는데 오늘 신고가를 냈어요. 신고가에서 왜 추천해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뭐 오늘 잡아라 내일 잡아라 말씀드리는 건 아닌 거 다 아시죠? 저는 종목이 앞으로 성장하는 기업이고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추천드리는데요. 차트 볼게요. 이날이 상장일이었어요. 상장일날 다음날, 그쵸? 요 19만원 딱 찍고 계속 내렸습니다. 물량이 나왔어요. 기존 구주주 물량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 힘들었다가 지금 보면은, 그죠? 거의 한 4개월 5개월 만에 정고점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이 물량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기 갇힌 물량이, 이 물량이 소화하면서 최근에 몇 번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돌파했죠. 정확히 여기까지 하면 5번째인데요. 2분기 영업이익률이 무려 46%, 662억이고요. 전에 아까 보시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377억에 1년치가 그거의 2배를 거의 했습니다. 분기 만에.
그리고 아스트라카제네카, 노바백스 이런 CMO 위탁 생산 부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하기로 했죠. 이미 공급 계약을 했고요. 이게 결국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흑자 전환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노바백스 정부 계약분 4천만 회분, 뭐 매출이 하반기부터 본격 발생하는 거고요. 결국 3분기, 4분기는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자체 백신도 지금 GBP 512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것도 분명히 내년 내후년에 대해서 정말 임상 3상에 들어갔을 때 좋은 결과를 내면은 매출이 더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뭐 단순히 이번 코로나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세상이 앞으로 이런 병들이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백신, 위탁 생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투자를 정말 예전에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시총이 얼마죠? 제가 안 적었네요. 시총이 지금 오늘부로 한 15조 좀 이상인가요? 예, 15조 이상으로 좀 알고 있는데 정확히 지금 제가 요거는 숫자는 몰라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삼바가 지금 시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삼바, 제2의 삼바를 꿈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여기는 뭐 하는 데냐? 갑자기 주식 분석하는 남자 노트가 뭐야?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시장을 최근에 보니까 경기 회복 있잖아요. 경기 회복 기대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 델타 변이 때문에. 그쵸? 리오프닝이 경제 재개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은 이유를 좀 설명해 볼게요. 그리고 근데 웃긴 건 인플레이션 이거는 여전히 있는데 연준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피크아웃 논란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여기 뭐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보면은 여기가 답이라고 하면 경기 민감주 있잖아요. 뭐 중간중간 좋을 수 있는데 이걸 사는 게 맞을까요? 저는 바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보유자들의 홀드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싸게 사셨다면은 코로나 이후에 사셨다면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거를 트레이딩 하시는 분 말고 보유해서 가져가겠다 싶으신 분은 저는 X라고 생각하고요. 갖고 있는 분들은 적당히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테이퍼링 있잖아요. 뭐 저처럼 주식을 오래 보신 분 2013년에 테이퍼 텐트림이라고 이거 발작을 했었던 시기를 아시는 분은 겁내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근데 지금 주식시장에 뭐 작년부터 최근에 진입한 주린이 여러분들은 특히 20, 30대 여러분들은 테이퍼링이 제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이건 겁낼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연준이 2013년과 다르게 정말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죠? 정말 다른 게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 완전 고용을 갈 때까지 그리고 금리를 인상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리고 자산 매입을 지금 월 1200달러인가요? 월 1200달러 매입하고 있는 거를 완전 뭐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거지 이걸 한 번에 중단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테이퍼링도 중요한 이슈는 지금 아니다. 다만 이걸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나올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나오면 이머징 마켓을 한국 포함 바스켓을 외국인이 던질 수 있는 거 아니냐 환율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환율을 자세히 좀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위험한 숫자는 아니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다시 가져와서 델타 변인데요. 이 확산으로 인해서 결국 저는 백신 기대치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치료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뭐 경구용 뭐 이런 거 나오기도 했지만 뭐 경구용이 됐던 그게 패치용이 됐던 뭐 주사용이 됐던 뭐 결국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결국에는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죠? 정리를 해볼까요? 결국에는 저는 뭐 흔히 말하면 애널리스트 말하는 탑다운 매크로적인 거시경제 현황으로 보면은 만만치 않은 시장입니다. 만만치 않은 시장이고요. 그죠? 코로나 관련 이슈는 아직도 지속될 거다. ing 형이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오늘 말씀드린 백신
관련주가 단순 테마주는 아닐 거고요. 모더나와 화이자가 오늘 가격을 올린다. 이런 이슈들이 국내 백신, 기술력은 지금 당장은 생산할 수 없는 기업들이 삼바나 SK바이오 같은 경우 그래도 CMO에 대한 것은 정말 글로벌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 아시아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기업의 당장의 실적에 대한 PR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결국 미국의 헬스케어 업종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요. 지난주 신고가였어요. 필반. 그리고 헬스케어도 신고가입니다. 지금. 업종이 신고가예요. 제가 7월 들어서 하반기 어떨 것이냐 주식시장 전망을 그냥 제 나름대로 했을 때 그동안 못 올랐던 반도체랑 헬스케어 이걸 한번 하반기에 노려보자 이런 말씀들 드렸는데요. 요 트렌드로 가지 않을까. 7월달 한 달은 좀 이 두 업종이 여전히 힘들었는데 8월 들어서 오늘 하루 올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분위기 자체가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2차전지 이런 쪽이 죽는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주도주가 완전히 죽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주도주가 쉴 때 시장이 안 꺾이려면 다른 주도주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반도체와 헬스케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종목 오늘 하나 또 말씀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계속 매일 잘 살펴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이 더위 속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